높고 울창한 산줄기가 푸른 하늘을 이고 섰고 그 아래로 맑고 청아한 내가가 흐르는 조선시대의 한 시골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모든 이의 신임과 사랑을 한 몸에 받는 남매, 선옥과 두방이 살고 있었습니다. 선옥은 15 어린 나이였지만 그 심성이 워낙 곱고 남을 돕는 것을 좋아하여 마을 어른들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선옥이가 또 이웃집 아이들을 돌봐주고 있구나. 아이고, 저 아이는 정말 선녀가 따로 없어. 그 오라버니 두방이도 마찬가지야. 얼마나 총명하고 듬직한지. 마을 사람들은 남매를 칭송하며 기대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마을의 자랑이자 희망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평화롭던 남매의 삶에도 먹구름이 드리웠으니 바로 무서운 전염병의 창궐이었습니다. 애석하게도 선옥과 두방의 부모님은 이 병에 걸려 일찍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선옥아, 울지 마라. 이제 우리 둘이서 살아가야 한다. 한순간에 부모를 여인 남매의 집안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이전까지 두방은 관직에 오르는 꿈을 꾸며 학문에만 정진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어린 나이에 가장이 되어야 했습니다. 끼니조차 걱정해야 하는 현실 앞에서 명석했던 두방은 결국 붓 대신 괭이를 잡고 책 대신 밭을 일구어야 했습니다. 그의 희생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던 선옥은 집안을 이끌어가는 오라버니가 한없이 고맙고도 미안했습니다. 미안해, 오라버니. 총명한 오라버니가 나 때문에 꿈을 접어야 한다니. 그런 소리 말 거라, 선옥아. 생계를 꾸리는 것이 오라비의 도리가 아니겠느냐. 선옥은 오빠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더욱 굳게 마음먹고 밤늦도록 등잔불 아래 글을 읽으며 학문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고된 나날을 보내던 어느 해 진력, 선옥은 읍내 서책방에서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구불구불한 오솔길을 지나 집 앞에 다다랐을 때 그녀는 뜻밖의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한 젊은 여인이 대문 앞에 쓰러져 있었던 것입니다. 어머나, 괜찮으십니까? 정신 좀 차려보세요. 심성이 착한 선옥은 차마 그 여인을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여인을 부축해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등잔불을 밝히자 비로소 여인의 얼굴이 또렷하게 드러났습니다. 매서울 만큼 날카로운 인상이었으나 그 이목구비는 흠잡을 데 없이 뚜렷해 상당한 미모를 자랑했습니다. 마침 밭일에서 돌아온 두방과 함께 남매는 여인에게 따뜻한 물과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덕분에 살 것 같아요. 천만에요. 그런데 성함이 어찌 되시는지요? 어디서 오셨나요? 저는 자주에서 온 춘혜라고 합니다. 평안도로 가는 길에 그만 길을 잃고 헤매다 이곳에서 쓰러졌습니다. 갈 곳이 없으시다면 기운을 차리실 때까지 저희 집에서 지내십시오. 이런 큰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은혜라니요. 어려울 때 서로 돕는 것이 사람의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날 이후 춘혜는 남매와 한 식구처럼 지냈습니다. 그녀는 집안일을 도왔고 남매도 그런 춘혜를 진심으로 식구처럼 대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선옥은 오라버니의 방에서 기이하고 수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춘혜가 두방의 이부자리에 코를 박은 채 마치 굶주린 짐승처럼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고 있었습니다.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오? 갑작스러운 선옥의 목소리에 춘혜는 화들짝 놀라며 몸을 움찔거렸습니다. 아씨. 아무것도 아니오라. 그저 이부자리에서 눅눅한 냄새가 나는 것 같아 살펴보는 중이었소이다. 춘혜는 황급히 자리를 피했지만 선옥은 그녀의 어색한 변명과 당황한 표정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선옥의 마음속에 불길한 예감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춘혜가 온 지 보름이 지났을 무렵 평소 쇠처럼 튼튼했던 두방이 갑자기 몸져 누웠습니다. 오라버니, 괜찮으십니까? 어디 아프신 곳이라도 있으세요? 모르겠다, 선옥아. 온몸이 무겁고 기운이 하나도 없구나. 처음에는 그저 몸살인 줄 알았지만 그의 병세는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오라버니,
죽이라도 한 입 드세요. 아니다. 숟가락을 들 힘조차 없구나. 두방의 낯빛은 날이 갈수록 창백해지고 기이하게도 보랏빛으로 변해갔습니다. 애가 타던 선옥은 급히 마을 의원을 불렀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라버니를 살펴봐 주십시오. 이상한 병에 걸린 것 같습니다. 맥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의원은 두방의 맥을 짚고 여기저기 살폈으나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상하군요. 도저히 병의 원인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괴이한 병은 난생 처음 봅니다. 의원마저 손을 쓰지 못하자 선옥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두방이 알아누워 쇠약해져 가는 동안 춘혜의 안색은 전보다 더욱 밝아졌고 알 수 없는 묘한 미소를 짓는 듯 했습니다. 두방이 일을 못하게 되자 집안 살림은 더욱 어려워졌고 선옥은 어쩔 수 없이 동량이라도 얻어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간신히 동량밥을 얻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선옥은 마을 어기 낡은 정자에서 쓰러져 있는 한 노인을 발견했습니다. 노인의 모습에 자신의 처지를 잊고 안타까운 마음이 든 선옥은 자신이 얻어온 동량밥의 절반을 노인에게 나눠주었습니다. 할아버님, 이것이라도 드시고 기운 차리십시오. 아가씨의 선심 덕분에 목숨을 건졌구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꼬. 노인은 자신의 안주머니에서 작은 손거울 하나를 꺼내 선옥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것은 신비한 거울이니 잘 간직해 두시오. 언젠가 꼭 필요할 때가 있을 것이오. 집에 돌아온 선옥은 노인이 준 거울을 꺼내 조심스럽게 자신의 얼굴을 비춰보았습니다. 거울 속에는 지금의 수척한 모습 대신 말끔한 관복을 차려입은 단호하고 강인한 눈빛의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대체 뭐지? 그날 밤 깊은 생각에 잠 못 이루던 선옥은 조심스럽게 두방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거울을 꺼내 잠든 두방의 얼굴에 비춰보았습니다. 그러자 거울 속에는 지금의 병약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건강했던 시절의 듬직하고 잘생긴 사내의 모습이 생생하게 나타났습니다. 오라버니, 건강했던 그때의 모습. 그때 문득 선옥의 뇌리를 섬뜩한 의문이 스쳤습니다. 오라버니가 병든 이후 기뻐하는 듯한 춘혜의 진짜 모습은 과연 무엇일까? 선옥은 숨을 죽이고 잠든 춘혜의 방에 들어가 떨리는 손으로 거울을 춘혜의 얼굴에 조심스럽게 비춰보았습니다. 순간 선옥은 온몸에 털이 쭈뼛서는 듯한 공포감에 휩싸여 저도 모르게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춘혜의 모습은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거무튀튀하고 징그럽게 생긴 거머리 같은 형체가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황급히 방에서 뛰쳐나온 선옥은 그날 밤 한숨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동이 트자마자 선옥은 노인이 있던 정자로 다시 찾아가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노인장. 대체 이 거울이 무엇이옵니까? 제가 본 것이 어찌 사람의 모습일 수 있단 말입니까? 아가씨, 그 거울은 그 사람의 진실된 본 모습을 보여주는 거울이라 하지 않았소이까? 그대가 본 것이 바로 진실인 것을. 노인은 자신이 과거 명나라를 오가던 역관이었으며 이 거울은 세상 모든 요물의 허상을 꿰뚫어 본 모습을 비추는 물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선옥은 떨리는 목소리로 춘혜가 거울의 거머리의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아가씨가 본 것이 틀림없소. 예로부터 거머리 같은 요물들은 젊은 사내의 양기와 피를 빨아먹고 사는 것들이요. 그 춘혜라는 여인은 사람의 형상을 한 요괴이며 틀림없이 도련님의 양기를 빨아먹어 병들게 하고 있는 것이오. 그렇다면 어찌 해야 한단 말입니까? 노인은 주먹만 한 짱돌 하나를 선옥의 손에 쥐어주며 마지막 방법을 일러주었습니다. 그 요괴에게 거울을 비춰 본 모습이 드러나게 하시오. 요괴가 힘을 잃었을 때 이 짱돌로 거울을 힘껏 내리치시오. 거울이 깨지면 요물 또한 소멸할 것이오. 두려웠지만 선옥은 오라버니를 구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굳게 다짐하고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마당에서는 춘혜가 아픈 두방은 신경도 쓰지 않은 채 흥얼거리며 홀로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선옥은 분노를 누르고 차분하게 춘혜에게 다가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칭찬했습니다. 춘혜 아씨, 춤추는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소이다. 그 고운 자태가 선녀와 같구려. 고맙소, 아씨. 이 집에 온 뒤로 왠지 모르게 몸이 가벼워지고 얼굴도 더 예뻐지는 것 같아 기분이 아주 좋소이다. 호호. 그리 예뻐지셨다니 이 귀한 거울로 그 얼굴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선옥은 품속의 거울을 꺼내 춘혜의 얼굴에 가져다 댔습니다. 자신의 모습이 징그러운 거머리로 나타나자 춘혜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뒤로 나자빠졌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운 미모는 사라지고 역겹게 꿈틀거리는 요괴의 본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이 거머리 요괴. 감히 우리 오라버니의 양기를 빨아먹으려 한 속내를 내가 모를 줄 알았느냐? 어떻게?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소. 당장 이 집을 떠나겠소. 내가 여기서 도망친다 한들 또다시 다른 순진한 사람들을 해치려 할 것이 아니냐? 이 땅에 더 이상 내 요사스러운 기운을 남길 수 없다. 선옥은 망설임 없이 짱도를 높이 들어 거울을 힘껏 내리찍었습니다. 쨍그랑. 귀청을 찢는 듯한 소리와 함께 거울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춘혜는 끔찍한 비명을 지르며 징그러운 거머리의 모습으로 변하더니 그 자리에서 꿈틀거리다 인해 싸늘하게 죽었습니다. 요괴를 해치우자 놀랍게도 두방이 곧바로 기운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보랏빛 병색이 사라지고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완전히 회복한 두방은 선옥에게 그간의 모든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선옥아, 정말 고맙다. 네가 아니었다면 나는 이미 죽은 목숨이었을 터. 두방의 진심 어린 말에 선옥은 그동안의 모든 고통과 두려움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라버니, 그 거울 속 오라버니는 아주 듬직하고 잘생긴 사내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관복을 입고 있었다고요. 그렇게 두 사람은 모든 악몽에서 벗어나 다시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두방은 다시 굳건히 집안을 돌보았고 선옥은 오라버니의 희생과 자신의 꿈을 다시금 되새기며 더욱 열심히 공부에 높고 울창한 산줄기가 푸른 하늘을 이고 섰고 그 아래로 맑고 청아한 내가가 흐르는 조선시대의 한 시골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모든 이의 신임과 사랑을 한 몸에 받는 남매, 선옥과 두방이 살고 있었습니다. 선옥은 15 어린 나이였지만 그 심성이 워낙 곱고 남을 돕는 것을 좋아하여 마을 어른들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선옥이가 또 이웃집 아이들을 돌봐주고 있구나. 아이고, 저 아이는 정말 선녀가 따로 없어. 그 오라버니 두방이도 마찬가지야. 얼마나 총명하고 듬직한지. 마을 사람들은 남매를 칭송하며 기대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마을의 자랑이자 희망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평화롭던 남매의 삶에도 먹구름이 드리웠으니 바로 무서운 전염병의 창궐이었습니다. 애석하게도 선옥과 두방의 부모님은 이 병에 걸려 일찍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선옥아, 울지 마라. 이제 우리 둘이서 살아가야 한다. 한순간에 부모를 여인 남매의 집안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이전까지 두방은 관직에 오르는 꿈을 꾸며 학문에만 정진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어린 나이에 가장이 되어야 했습니다. 끼니조차 걱정해야 하는 현실 앞에서 명석했던 두방은 결국 붓 대신 괭이를 잡고 책 대신 밭을 일구어야 했습니다. 그의 희생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던 선옥은 집안을 이끌어가는 오라버니가 한없이 고맙고도 미안했습니다. 미안해, 오라버니. 총명한 오라버니가 나 때문에 꿈을 접어야 한다니. 그런 소리 말 거라. 선옥아. 생계를 꾸리는 것이 오라비의 도리가 아니겠느냐. 선옥은 오빠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더욱 굳게 마음먹고 밤늦도록 등잔불 아래 글을 읽으며 학문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고된 나날을 보내던 어느 해 진력, 선옥은 읍내 서책방에서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구불구불한 오솔길을 지나 집 앞에 다다랐을 때 그녀는 뜻밖의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한 젊은 여인이 대문 앞에 쓰러져 있었던 것입니다. 어머나, 괜찮으십니까? 정신 좀 차려보세요. 심성이 착한 선옥은 차마 그 여인을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여인을 부축해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등잔불을 밝히자 비로소 여인의 얼굴이 또렷하게 드러났습니다. 매서울 만큼 날카로운 인상이었으나 그 이목구비는 흠잡을 데 없이 뚜렷해 상당한 미모를 자랑했습니다. 마침 밭일에서 돌아온 두방과 함께 남매는 여인에게 따뜻한 물과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덕분에 살 것 같아요. 천만에요. 그런데 성함이 어찌 되시는지요? 어디서 오셨나요? 저는 자주에서 온 춘혜라고 합니다. 평안도로 가는 길에 그만 길을 잃고 헤매다 이곳에서 쓰러졌습니다. 갈 곳이 없으시다면 기운을 차리실 때까지 저희 집에서 지내십시오. 이런 큰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은혜라니요. 어려울 때 서로 돕는 것이 사람의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날 이후 춘혜는 남매와 한 식구처럼 지냈습니다. 그녀는 집안일을 도왔고 남매도 그런 춘혜를 진심으로 식구처럼 대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선옥은 오라버니의 방에서 기이하고 수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춘혜가 두방의 이부자리에 코를 박은 채 마치 굶주린 짐승처럼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고 있었습니다.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오? 갑작스러운 선옥의 목소리에 춘혜는 화들짝 놀라며 몸을 움찔거렸습니다. 아씨. 아무것도 아니오라. 그저 이부자리에서 눅눅한 냄새가 나는 것 같아 살펴보는 중이었소이다. 춘혜는 황급히 자리를 피했지만 선옥은 그녀의 어색한 변명과 당황한 표정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선옥의 마음속에 불길한 예감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춘혜가 온 지 보름이 지났을 무렵 평소 쇠처럼 튼튼했던 두방이 갑자기 몸져 누웠습니다. 오라버니, 괜찮으십니까? 어디 아프신 곳이라도 있으세요? 모르겠다. 선호가. 온몸이 무겁고 기운이 하나도 없구나. 처음에는 그저 몸살인 줄 알았지만 그의 병세는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오라버니, 죽이라도 한 입 드세요. 아니다. 숟가락을 들 힘조차 없구나. 두방의 낯빛은 날이 갈수록 창백해지고 기이하게도 보랏빛으로 변해갔습니다. 애가 타던 선옥은 급히 마을 의원을 불렀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라버니를 살펴봐 주십시오. 이상한 병에 걸린 것 같습니다. 맥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의원은 두방의 맥을 짚고 여기저기 살폈으나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상하군요. 도저히 병의 원인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괴이한 병은 난생 처음 봅니다. 의원마저 손을 쓰지 못하자 선옥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두방이 알아누워 쇠약해져 가는 동안 춘혜의 안색은 전보다 더욱 밝아졌고 알 수 없는 묘한 미소를 짓는 듯 했습니다. 두방이 일을 못하게 되자 집안 살림은 더욱 어려워졌고 선옥은 어쩔 수 없이 동량이라도 얻어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간신히 동량밥을 얻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선옥은 마을 어기낡은 정자에서 쓰러져 있는 한 노인을 발견했습니다. 노인의 모습에 자신의 처지를 잊고 안타까운 마음이 든 선옥은 자신이 얻어온 동량밥의 절반을 노인에게 나눠주었습니다. 할아버님, 이것이라도 드시고 기운 차리십시오. 아가씨의 선심 덕분에 목숨을 건졌구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꼬. 노인은 자신의 안주머니에서 작은 손거울 하나를 꺼내 선옥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것은 신비한 거울이니 잘 간직해 두시오. 언젠가 꼭 필요할 때가 있을 것이오. 집에 돌아온 선옥은 노인이 준 거울을 꺼내 조심스럽게 자신의 얼굴을 비춰보았습니다. 거울 속에는 지금의 수척한 모습 대신 말끔한 관복을 차려입은 단호하고 강인한 눈빛의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대체 뭐지? 그날 밤 깊은 생각에 잠 못 이루던 선옥은 조심스럽게 두방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거울을 꺼내 잠든 두방의 얼굴에 비춰보았습니다. 그러자 거울 속에는 지금의 병약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건강했던 시절의 듬직하고 잘생긴 사내의 모습이 생생하게 나타났습니다. 오라버니. 건강했던 그때의 모습. 그때 문득 선옥의 뇌리를 섬뜩한 의문이 스쳤습니다. 오라버니가 병든 이후 기뻐하는 듯한 춘혜의 진짜 모습은 과연 무엇일까? 선옥은 숨을 죽이고 잠든 춘혜의 방에 들어가 떨리는 손으로 거울을 춘혜의 얼굴에 조심스럽게 비춰보았습니다. 순간 선옥은 온몸에 털이 쭈뼛서는 듯한 공포감에 휩싸여 저도 모르게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춘혜의 모습은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거무튀튀하고 징그럽게 생긴 거머리 같은 형체가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황급히 방에서 뛰쳐나온 선옥은 그날 밤 한숨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동이 트자마자 선옥은 노인이 있던 정자로 다시 찾아가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노인장. 대체 이 거울이 무엇이옵니까? 제가 본 것이 어찌 사람의 모습일 수 있단 말입니까? 아가씨, 그 거울은 그 사람의 진실된 본 모습을 보여주는 거울이라 하지 않았소이까? 그대가 본 것이 바로 진실인 것을. 노인은 자신이 과거 명나라를 오가던 역관이었으며 이 거울은 세상 모든 요물의 허상을 꿰뚫어 본 모습을 비추는 물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선옥은 떨리는 목소리로 춘혜가 거울의 거머리의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아가씨가 본 것이 틀림없소. 예로부터 거머리 같은 요물들은 젊은 사내의 양기와 피를 빨아먹고 사는 것들이요. 그 춘혜라는 여인은 사람의 형상을 한 요괴이며 틀림없이 도련님의 양기를 빨아먹어 병들게 하고 있는 것이오. 그렇다면 어찌 해야 한단 말입니까? 노인은 주먹만 한 짱돌 하나를 선옥의 손에 쥐어주며 마지막 방법을 일러주었습니다. 그 요괴에게 거울을 비춰 본 모습이 드러나게 하시오. 요괴가 힘을 잃었을 때 이 짱돌로 거울을 힘껏 내리치시오. 거울이 깨지면 요물 또한 소멸할 것이오. 두려웠지만 선옥은 오라버니를 구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굳게 다짐하고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마당에서는 춘혜가 아픈 두방은 신경도 쓰지 않은 채 흥얼거리며 홀로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선옥은 분노를 누르고 차분하게 춘혜에게 다가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칭찬했습니다. 춘혜 아씨, 춤추는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소이다. 그 고운 자태가 선녀와 같구려. 고맙소, 아씨. 이 집에 온 뒤로 왠지 모르게 몸이 가벼워지고 얼굴도 더 예뻐지는 것 같아 기분이 아주 좋소이다. 호호. 그리 예뻐지셨다니 이 귀한 거울로 그 얼굴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선옥은 품속의 거울을 꺼내 춘혜의 얼굴에 가져다 댔습니다. 자신의 모습이 징그러운 거머리로 나타나자 춘혜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뒤로 나자빠졌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운 미모는 사라지고 역겹게 꿈틀거리는 요괴의 본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이 거머리 요괴. 감히 우리 오라버니의 양기를 빨아먹으려 한 속내를 내가 모를 줄 알았느냐? 어떻게?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소. 당장 이 집을 떠나겠소. 내가 여기서 도망친다 한들 또다시 다른 순진한 사람들을 해치려 할 것이 아니냐? 이 땅에 더 이상 내 요사스러운 기운을 남길 수 없다. 선옥은 망설임 없이 짱돌을 높이 들어 거울을 힘껏 내리찍었습니다. 쨍그랑. 귀청을 찢는 듯한 소리와 함께 거울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춘혜는 끔찍한 비명을 지르며 징그러운 거머리의 모습으로 변하더니 그 자리에서 꿈틀거리다 인해 싸늘하게 죽었습니다. 요괴를 해치우자 놀랍게도 두방이 곧바로 기운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보랏빛 병색이 사라지고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완전히 회복한 두방은 선옥에게 그간의 모든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선옥아, 정말 고맙다. 네가 아니었다면 나는 이미 죽은 목숨이었을 터. 두방의 진심 어린 말에 선옥은 그동안의 모든 고통과 두려움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라버니,
그 거울 속 오라버니는 아주 듬직하고 잘생긴 사내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관복을 입고 있었다고요. 그렇게 두 사람은 모든 악몽에서 벗어나 다시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두방은 다시 굳건히 집안을 돌보았고 선옥은 오라버니의 희생과 자신의 꿈을 다시금 되새기며 더욱 열심히 공부에 높고 울창한 산줄기가 푸른 하늘을 이고 섰고 그 아래로 맑고 청아한 내가가 흐르는 조선시대의 한 시골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모든 이의 신임과 사랑을 한 몸에 받는 남매, 선옥과 두방이 살고 있었습니다. 선옥은 15 어린 나이였지만 그 심성이 워낙 곱고 남을 돕는 것을 좋아하여 마을 어른들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선옥이가 또 이웃집 아이들을 돌봐주고 있구나. 아이고, 저 아이는 정말 선녀가 따로 없어. 그 오라버니 두방이도 마찬가지야. 얼마나 총명하고 듬직한지. 마을 사람들은 남매를 칭송하며 기대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마을의 자랑이자 희망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평화롭던 남매의 삶에도 먹구름이 드리웠으니 바로 무서운 전염병의 창궐이었습니다. 애석하게도 선옥과 두방의 부모님은 이 병에 걸려 일찍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선옥아, 울지 마라. 이제 우리 둘이서 살아가야 한다. 한순간에 부모를 여인 남매의 집안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이전까지 두방은 관직에 오르는 꿈을 꾸며 학문에만 정진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어린 나이에 가장이 되어야 했습니다. 끼니조차 걱정해야 하는 현실 앞에서 명석했던 두방은 결국 붓 대신 괭이를 잡고 책 대신 밭을 일구어야 했습니다. 그의 희생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던 선옥은 집안을 이끌어가는 오라버니가 한없이 고맙고도 미안했습니다. 미안해, 오라버니. 총명한 오라버니가 나 때문에 꿈을 접어야 한다니. 그런 소리 말거라. 선옥아. 생계를 꾸리는 것이 오라비의 도리가 아니겠느냐. 선옥은 오빠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더욱 굳게 마음먹고 밤늦도록 등잔불 아래 글을 읽으며 학문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고된 나날을 보내던 어느 해 진력, 선옥은 읍내 서책방에서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구불구불한 오솔길을 지나 집 앞에 다다랐을 때 그녀는 뜻밖의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한 젊은 여인이 대문 앞에 쓰러져 있었던 것입니다. 어머나, 괜찮으십니까? 정신 좀 차려보세요. 심성이 착한 선옥은 차마 그 여인을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여인을 부축해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등잔불을 밝히자 비로소 여인의 얼굴이 또렷하게 드러났습니다. 매서울 만큼 날카로운 인상이었으나 그 이목구비는 흠잡을 데 없이 뚜렷해 상당한 미모를 자랑했습니다. 마침 밭일에서 돌아온 두방과 함께 남매는 여인에게 따뜻한 물과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덕분에 살 것 같아요. 천만에요. 그런데 성함이 어찌 되시는지요? 어디서 오셨나요? 저는 자주에서 온 춘혜라고 합니다. 평안도로 가는 길에 그만 길을 잃고 헤매다 이곳에서 쓰러졌습니다. 갈 곳이 없으시다면 기운을 차리실 때까지 저희 집에서 지내십시오. 이런 큰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은혜라니요. 어려울 때 서로 돕는 것이 사람의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날 이후 춘혜는 남매와 한 식구처럼 지냈습니다. 그녀는 집안일을 도왔고 남매도 그런 춘혜를 진심으로 식구처럼 대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선옥은 오라버니의 방에서 기이하고 수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춘혜가 두방의 이부자리에 코를 박은 채 마치 굶주린 짐승처럼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고 있었습니다.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오? 갑작스러운 선옥의 목소리에 춘혜는 화들짝 놀라며 몸을 움찔거렸습니다. 아씨. 아무것도 아니오라. 그저 이부자리에서 눅눅한 냄새가 나는 것 같아 살펴보는 중이었소이다. 춘혜는 황급히 자리를 피했지만 선옥은 그녀의 어색한 변명과 당황한 표정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선옥의 마음속에 불길한 예감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춘혜가 온 지 보름이 지났을 무렵
평소 쇠처럼 튼튼했던 두 방이 갑자기 몸져 누웠습니다. 오라버니, 괜찮으십니까? 어디 아프신 곳이라도 있으세요? 모르겠다. 선호가. 온몸이 무겁고 기운이 하나도 없구나. 처음에는 그저 몸살인 줄 알았지만 그의 병세는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오라버니, 죽이라도 한 입 드세요. 아니다. 숟가락을 들 힘조차 없구나. 두 방의 낯빛은 날이 갈수록 창백해지고 기이하게도 보랏빛으로 변해갔습니다. 애가 타던 선옥은 급히 마을 의원을 불렀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라버니를 살펴봐 주십시오. 이상한 병에 걸린 것 같습니다. 맥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의원은 두 방의 맥을 짚고 여기저기 살폈으나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상하군요. 도저히 병의 원인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괴이한 병은 난생 처음 봅니다. 의원마저 손을 쓰지 못하자 선옥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두 방이 알아누워 쇠약해져 가는 동안 춘혜의 안색은 전보다 더욱 밝아졌고 알 수 없는 묘한 미소를 짓는 듯 했습니다. 두 방이 일을 못하게 되자 집안 살림은 더욱 어려워졌고 선옥은 어쩔 수 없이 동량이라도 얻어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간신히 동량밥을 얻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선옥은 마을 어기 낡은 정자에서 쓰러져 있는 한 노인을 발견했습니다. 노인의 모습에 자신의 처지를 잊고 안타까운 마음이 든 선옥은 자신이 얻어온 동량밥의 절반을 노인에게 나눠주었습니다. 할아버님, 이것이라도 드시고 기운 차리십시오. 아가씨의 선심 덕분에 목숨을 건졌구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꼬. 노인은 자신의 안주머니에서 작은 손거울 하나를 꺼내 선옥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것은 신비한 거울이니 잘 간직해 두시오. 언젠가 꼭 필요할 때가 있을 것이오. 집에 돌아온 선옥은 노인이 준 거울을 꺼내 조심스럽게 자신의 얼굴을 비춰보았습니다. 거울 속에는 지금의 수척한 모습 대신 말끔한 관복을 차려입은 단호하고 강인한 눈빛의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대체 뭐지? 그날 밤 깊은 생각에 잠 못 이루던 선옥은 조심스럽게 두 방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거울을 꺼내 잠든 두 방의 얼굴에 비춰보았습니다. 그러자 거울 속에는 지금의 병약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건강했던 시절의 듬직하고 잘생긴 사내의 모습이 생생하게 나타났습니다. 오라버니, 건강했던 그때의 모습. 그때 문득 선옥의 뇌리를 섬뜩한 의문이 스쳤습니다. 오라버니가 병든 이후 기뻐하는 듯한 춘혜의 진짜 모습은 과연 무엇일까? 선옥은 숨을 죽이고 잠든 춘혜의 방에 들어가 떨리는 손으로 거울을 춘혜의 얼굴에 조심스럽게 비춰보았습니다. 순간 선옥은 온몸에 털이 쭈뼛서는 듯한 공포감에 휩싸여 저도 모르게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춘혜의 모습은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거무튀튀하고 징그럽게 생긴 거머리 같은 형체가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황급히 방에서 뛰쳐나온 선옥은 그날 밤 한숨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동이 트자마자 선옥은 노인이 있던 정자로 다시 찾아가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노인장. 대체 이 거울이 무엇이옵니까? 제가 본 것이 어찌 사람의 모습일 수 있단 말입니까? 아가씨, 그 거울은 그 사람의 진실된 본 모습을 보여주는 거울이라 하지 않았소이까? 그대가 본 것이 바로 진실인 것을. 노인은 자신이 과거 명나라를 오가던 역관이었으며 이 거울은 세상 모든 요물의 허상을 꿰뚫어 본 모습을 비추는 물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선옥은 떨리는 목소리로 춘혜가 거울의 거머리의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아가씨가 본 것이 틀림없소. 예로부터 거머리 같은 요물들은 젊은 사내의 양기와 피를 빨아먹고 사는 것들이요. 그 춘혜라는 여인은 사람의 형상을 한 요괴이며 틀림없이 도련님의 양기를 빨아먹어 병들게 하고 있는 것이오. 그렇다면 어찌 해야 한단 말입니까? 노인은 주먹만 한 장돌 하나를 선옥의 손에 쥐어주며 마지막 방법을 일러주었습니다.
그 요괴에게 거울을 비춰 본 모습이 드러나게 하시오. 요괴가 힘을 잃었을 때 이 짱돌로 거울을 힘껏 내리치시오. 거울이 깨지면 요물 또한 소멸할 것이오. 두려웠지만 선옥은 오라버니를 구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굳게 다짐하고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마당에서는 춘혜가 아픈 두방은 신경도 쓰지 않은 채 흥얼거리며 홀로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선옥은 분노를 누르고 차분하게 춘혜에게 다가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칭찬했습니다. 춘혜 아씨, 춤추는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소이다. 그 고운 자태가 선녀와 같구려. 고맙소, 아씨. 이 집에 온 뒤로 왠지 모르게 몸이 가벼워지고 얼굴도 더 예뻐지는 것 같아 기분이 아주 좋소이다. 호호. 그리 예뻐지셨다니 이 귀한 거울로 그 얼굴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선옥은 품속의 거울을 꺼내 춘혜의 얼굴에 가져다 댔습니다. 자신의 모습이 징그러운 거머리로 나타나자 춘혜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뒤로 나자빠졌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운 미모는 사라지고 역겹게 꿈틀거리는 요괴의 본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이 거머리 요괴. 감히 우리 오라버니의 양기를 빨아먹으려 한 속내를 내가 모를 줄 알았느냐? 어떻게?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소. 당장 이 집을 떠나겠소. 내가 여기서 도망친다 한들 또다시 다른 순진한 사람들을 해치려 할 것이 아니냐? 이 땅에 더 이상 내 요사스러운 기운을 남길 수 없다. 선옥은 망설임 없이 짱돌을 높이 들어 거울을 힘껏 내리찍었습니다. 쨍그랑. 귀청을 찢는 듯한 소리와 함께 거울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춘혜는 끔찍한 비명을 지르며 징그러운 거머리의 모습으로 변하더니 그 자리에서 꿈틀거리다 인해 싸늘하게 죽었습니다. 요괴를 해치우자 놀랍게도 두방이 곧바로 기운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보랏빛 병색이 사라지고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완전히 회복한 두방은 선옥에게 그간의 모든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선옥아, 정말 고맙다. 네가 아니었다면 나는 이미 죽은 목숨이었을 터. 두방의 진심 어린 말에 선옥은 그동안의 모든 고통과 두려움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라버니, 그 거울 속 오라버니는 아주 듬직하고 잘생긴 사내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관복을 입고 있었다고요. 그렇게 두 사람은 모든 악몽에서 벗어나 다시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두방은 다시 굳건히 집안을 돌보았고 선옥은 오라버니의 희생과 자신의 꿈을 다시금 되새기며 더욱 열심히 공부에 높고 울창한 산줄기가 푸른 하늘을 이고 섰고 그 아래로 맑고 청아한 내가가 흐르는 조선시대의 한 시골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모든 이의 신임과 사랑을 한 몸에 받는 남매, 선옥과 두방이 살고 있었습니다. 선옥은 15 어린 나이였지만 그 심성이 워낙 곱고 남을 돕는 것을 좋아하여 마을 어른들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선옥이가 또 이웃집 아이들을 돌봐주고 있구나. 아이고, 저 아이는 정말 선녀가 따로 없어. 그 오라버니 두방이도 마찬가지야. 얼마나 총명하고 듬직한지. 마을 사람들은 남매를 칭송하며 기대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마을의 자랑이자 희망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평화롭던 남매의 삶에도 먹구름이 드리웠으니 바로 무서운 전염병의 창궐이었습니다. 애석하게도 선옥과 두방의 부모님은 이 병에 걸려 일찍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선옥아, 울지 마라. 이제 우리 둘이서 살아가야 한다. 한순간에 부모를 여인 남매의 집안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이전까지 두방은 관직에 오르는 꿈을 꾸며 학문에만 정진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어린 나이에 가장이 되어야 했습니다. 끼니조차 걱정해야 하는 현실 앞에서 명석했던 두방은 결국 붓 대신 괭이를 잡고 책 대신 밭을 일구어야 했습니다. 그의 희생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던 선옥은 집안을 이끌어가는 오라버니가 한없이 고맙고도 미안했습니다. 미안해, 오라버니. 총명한 오라버니가 나 때문에 꿈을 접어야 한다니. 그런 소리 말 거라. 선옥아.
생계를 꾸리는 것이 오라비의 도리가 아니겠느냐. 선옥은 오빠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더욱 굳게 마음먹고 밤늦도록 등잔불 아래 글을 읽으며 학문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고된 나날을 보내던 어느 해 진력, 선옥은 읍내 서책방에서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구불구불한 오솔길을 지나 집 앞에 다다랐을 때 그녀는 뜻밖의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한 젊은 여인이 대문 앞에 쓰러져 있었던 것입니다. 어머나, 괜찮으십니까? 정신 좀 차려보세요. 심성이 착한 선옥은 차마 그 여인을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여인을 부축해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등잔불을 밝히자 비로소 여인의 얼굴이 또렷하게 드러났습니다. 매서울 만큼 날카로운 인상이었으나 그 이목구비는 흠잡을 데 없이 뚜렷해 상당한 미모를 자랑했습니다. 마침 밭일에서 돌아온 두방과 함께 남매는 여인에게 따뜻한 물과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덕분에 살 것 같아요. 천만에요. 그런데 성함이 어찌 되시는지요? 어디서 오셨나요? 저는 자주에서 온 춘혜라고 합니다. 평안도로 가는 길에 그만 길을 잃고 헤매다 이곳에서 쓰러졌습니다. 갈 곳이 없으시다면 기운을 차리실 때까지 저희 집에서 지내십시오. 이런 큰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은혜라니요. 어려울 때 서로 돕는 것이 사람의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날 이후 춘혜는 남매와 한 식구처럼 지냈습니다. 그녀는 집안일을 도왔고 남매도 그런 춘혜를 진심으로 식구처럼 대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선옥은 오라버니의 방에서 기이하고 수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춘혜가 두 방의 이부자리에 코를 박은 채 마치 굶주린 짐승처럼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고 있었습니다.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오? 갑작스러운 선옥의 목소리에 춘혜는 화들짝 놀라며 몸을 움찔거렸습니다. 아씨. 아무것도 아니오라. 그저 이부자리에서 눅눅한 냄새가 나는 것 같아 살펴보는 중이었소이다. 춘혜는 황급히 자리를 피했지만 선옥은 그녀의 어색한 변명과 당황한 표정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선옥의 마음속에 불길한 예감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춘혜가 온 지 보름이 지났을 무렵 평소 쇠처럼 튼튼했던 두 방이 갑자기 몸져 누웠습니다. 오라버니, 괜찮으십니까? 어디 아프신 곳이라도 있으세요? 모르겠다. 선호가. 온몸이 무겁고 기운이 하나도 없구나. 처음에는 그저 몸살인 줄 알았지만 그의 병세는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오라버니, 죽이라도 한 입 드세요. 아니다. 숟가락을 들 힘조차 없구나. 두 방의 낯빛은 날이 갈수록 창백해지고 기이하게도 보랏빛으로 변해갔습니다. 애가 타던 선옥은 급히 마을 의원을 불렀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라버니를 살펴봐 주십시오. 이상한 병에 걸린 것 같습니다. 맥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의원은 두 방의 맥을 짚고 여기저기 살폈으나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상하군요. 도저히 병의 원인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괴이한 병은 난생 처음 봅니다. 의원마저 손을 쓰지 못하자 선옥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두 방이 알아누워 쇠약해져 가는 동안 춘혜의 안색은 전보다 더욱 밝아졌고 알 수 없는 묘한 미소를 짓는 듯 했습니다. 두 방이 일을 못하게 되자 집안 살림은 더욱 어려워졌고 선옥은 어쩔 수 없이 동량이라도 얻어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간신히 동량밥을 얻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선옥은 마을 어기낡은 정자에서 쓰러져 있는 한 노인을 발견했습니다. 노인의 모습에 자신의 처지를 잊고 안타까운 마음이 든 선옥은 자신이 얻어온 동량밥의 절반을 노인에게 나눠주었습니다. 할아버님, 이것이라도 드시고 기운 차리십시오. 아가씨의 선심 덕분에 목숨을 건졌구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꼬. 노인은 자신의 안주머니에서 작은 손거울 하나를 꺼내 선옥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것은 신비한 거울이니 잘 간직해 두시오. 언젠가 꼭 필요할 때가 있을 것이오.
집에 돌아온 선옥은 노인이 준 거울을 꺼내 조심스럽게 자신의 얼굴을 비춰보았습니다. 거울 속에는 지금의 수척한 모습 대신 말끔한 관복을 차려입은 단호하고 강인한 눈빛의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대체 뭐지? 그날 밤 깊은 생각에 잠 못 이루던 선옥은 조심스럽게 두방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거울을 꺼내 잠든 두방의 얼굴에 비춰보았습니다. 그러자 거울 속에는 지금의 병약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건강했던 시절의 듬직하고 잘생긴 사내의 모습이 생생하게 나타났습니다. 오라버니, 건강했던 그때의 모습. 그때 문득 선옥의 뇌리를 섬뜩한 의문이 스쳤습니다. 오라버니가 병든 이후 기뻐하는 듯한 춘혜의 진짜 모습은 과연 무엇일까? 선옥은 숨을 죽이고 잠든 춘혜의 방에 들어가 떨리는 손으로 거울을 춘혜의 얼굴에 조심스럽게 비춰보았습니다. 순간 선옥은 온몸에 털이 쭈뼛서는 듯한 공포감에 휩싸여 저도 모르게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춘혜의 모습은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거무튀튀하고 징그럽게 생긴 거머리 같은 형체가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황급히 방에서 뛰쳐나온 선옥은 그날 밤 한숨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동이 트자마자 선옥은 노인이 있던 정자로 다시 찾아가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노인장. 대체 이 거울이 무엇이옵니까? 제가 본 것이 어찌 사람의 모습일 수 있단 말입니까? 아가씨, 그 거울은 그 사람의 진실된 본 모습을 보여주는 거울이라 하지 않았소이까? 그대가 본 것이 바로 진실인 것을. 노인은 자신이 과거 명나라를 오가던 역관이었으며 이 거울은 세상 모든 요물의 허상을 꿰뚫어 본 모습을 비추는 물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선옥은 떨리는 목소리로 춘혜가 거울의 거머리의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아가씨가 본 것이 틀림없소. 예로부터 거머리 같은 요물들은 젊은 사내의 양기와 피를 빨아먹고 사는 것들이요. 그 춘혜라는 여인은 사람의 형상을 한 요괴이며 틀림없이 도련님의 양기를 빨아먹어 병들게 하고 있는 것이오. 그렇다면 어찌 해야 한단 말입니까? 노인은 주먹만 한 짱돌 하나를 선옥의 손에 쥐어주며 마지막 방법을 일러주었습니다. 그 요괴에게 거울을 비춰 본 모습이 드러나게 하시오. 요괴가 힘을 잃었을 때 이 짱돌로 거울을 힘껏 내리치시오. 거울이 깨지면 요물 또한 소멸할 것이오. 두려웠지만 선옥은 오라버니를 구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굳게 다짐하고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마당에서는 춘혜가 아픈 두방은 신경도 쓰지 않은 채 흥얼거리며 홀로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선옥은 분노를 누르고 차분하게 춘혜에게 다가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칭찬했습니다. 춘혜 아씨, 춤추는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소이다. 그 고운 자태가 선녀와 같구려. 고맙소, 아씨. 이 집에 온 뒤로 왠지 모르게 몸이 가벼워지고 얼굴도 더 예뻐지는 것 같아 기분이 아주 좋소이다. 호호. 그리 예뻐지셨다니 이 귀한 거울로 그 얼굴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선옥은 품속의 거울을 꺼내 춘혜의 얼굴에 가져다 댔습니다. 자신의 모습이 징그러운 거머리로 나타나자 춘혜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뒤로 나자빠졌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운 미모는 사라지고 역겹게 꿈틀거리는 요괴의 본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이 거머리 요괴. 감히 우리 오라버니의 양기를 빨아먹으려 한 속내를 내가 모를 줄 알았느냐? 어떻게?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소. 당장 이 집을 떠나겠소. 내가 여기서 도망친다 한들 또다시 다른 순진한 사람들을 해치려 할 것이 아니냐? 이 땅에 더 이상 내 요사스러운 기운을 남길 수 없다. 선옥은 망설임 없이 짱돌을 높이 들어 거울을 힘껏 내리찍었습니다. 쨍그랑. 귀청을 찢는 듯한 소리와 함께 거울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춘혜는 끔찍한 비명을 지르며 징그러운 거머리의 모습으로 변하더니 그 자리에서 꿈틀거리다 인해 싸늘하게 죽었습니다. 요괴를 해치우자 놀랍게도 두방이 곧바로 기운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보랏빛 병색이 사라지고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완전히 회복한 두방은 선옥에게 그간의 모든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선호가, 정말 고맙다. 네가 아니었다면 나는 이미 죽은 목숨이었을 터. 두방의 진심 어린 말에 선옥은 그동안의 모든 고통과 두려움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라버니, 그 거울 속 오라버니는 아주 듬직하고 잘생긴 사내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관복을 입고 있었다고요. 그렇게 두 사람은 모든 악몽에서 벗어나 다시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두방은 다시 굳건히 집안을 돌보았고 선옥은 오라버니의 희생과 자신의 꿈을 다시금 되새기며 더욱 열심히 공부에 높고 울창한 산줄기가 푸른 하늘을 이고 섰고 그 아래로 맑고 청아한 내가가 흐르는 조선시대의 한 시골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모든 이의 신임과 사랑을 한 몸에 받는 남매, 선옥과 두방이 살고 있었습니다. 선옥은 15 어린 나이였지만 그 심성이 워낙 곱고 남을 돕는 것을 좋아하여 마을 어른들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선옥이가 또 이웃집 아이들을 돌봐주고 있구나. 아이고, 저 아이는 정말 선녀가 따로 없어. 그 오라버니 두방이도 마찬가지야. 얼마나 총명하고 듬직한지. 마을 사람들은 남매를 칭송하며 기대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마을의 자랑이자 희망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평화롭던 남매의 삶에도 먹구름이 드리웠으니 바로 무서운 전염병의 창궐이었습니다. 애석하게도 선옥과 두방의 부모님은 이 병에 걸려 일찍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선호가, 울지 마라. 이제 우리 둘이서 살아가야 한다. 한순간에 부모를 여인 남매의 집안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이전까지 두방은 관직에 오르는 꿈을 꾸며 학문에만 정진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어린 나이에 가장이 되어야 했습니다. 끼니조차 걱정해야 하는 현실 앞에서 명석했던 두방은 결국 붓 대신 괭이를 잡고 책 대신 밭을 일구어야 했습니다. 그의 희생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던 선옥은 집안을 이끌어가는 오라버니가 한없이 고맙고도 미안했습니다. 미안해, 오라버니. 총명한 오라버니가 나 때문에 꿈을 접어야 한다니. 그런 소리 말 거라. 선호가. 생계를 꾸리는 것이 오라비의 도리가 아니겠느냐. 선옥은 오빠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더욱 굳게 마음먹고 밤늦도록 등잔불 아래 글을 읽으며 학문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고된 나날을 보내던 어느 해 진력, 선옥은 읍내 서책방에서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구불구불한 오솔길을 지나 집 앞에 다다랐을 때 그녀는 뜻밖의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한 젊은 여인이 대문 앞에 쓰러져 있었던 것입니다. 어머나, 괜찮으십니까? 정신 좀 차려보세요. 심성이 착한 선옥은 차마 그 여인을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여인을 부축해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등잔불을 밝히자 비로소 여인의 얼굴이 또렷하게 드러났습니다. 매서울 만큼 날카로운 인상이었으나 그 이목구비는 흠잡을 데 없이 뚜렷해 상당한 미모를 자랑했습니다. 마침 밭일에서 돌아온 두방과 함께 남매는 여인에게 따뜻한 물과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덕분에 살 것 같아요. 천만에요. 그런데 성함이 어찌 되시는지요? 어디서 오셨나요? 저는 자주에서 온 춘혜라고 합니다. 평안도로 가는 길에 그만 길을 잃고 헤매다 이곳에서 쓰러졌습니다. 갈 곳이 없으시다면 기운을 차리실 때까지 저희 집에서 지내십시오. 이런 큰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은혜라니요. 어려울 때 서로 돕는 것이 사람의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날 이후 춘혜는 남매와 한 식구처럼 지냈습니다. 그녀는 집안일을 도왔고 남매도 그런 춘혜를 진심으로 식구처럼 대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선옥은 오라버니의 방에서 기이하고 수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춘혜가 두방의 이부자리에 코를 박은 채 마치 굶주린 짐승처럼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고 있었습니다.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오? 갑작스러운 선옥의 목소리에 춘혜는 화들짝 놀라며 몸을 움찔거렸습니다. 아씨.
아무것도 아니오라. 그저 이부자리에서 눅눅한 냄새가 나는 것 같아 살펴보는 중이었소이다. 춘애는 황급히 자리를 피했지만 선옥은 그녀의 어색한 변명과 당황한 표정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선옥의 마음속에 불길한 예감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춘애가 온 지 보름이 지났을 무렵 평소 쇠처럼 튼튼했던 두방이 갑자기 몸져 누웠습니다. 오라버니, 괜찮으십니까? 어디 아프신 곳이라도 있으세요? 모르겠다. 선호가. 온몸이 무겁고 기운이 하나도 없구나. 처음에는 그저 몸살인 줄 알았지만 그의 병세는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오라버니, 죽이라도 한 입 드세요. 아니다. 숟가락을 들 힘조차 없구나. 두방의 낯빛은 날이 갈수록 창백해지고 기이하게도 보랏빛으로 변해갔습니다. 애가 타던 선옥은 급히 마을 의원을 불렀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라버니를 살펴봐 주십시오. 이상한 병에 걸린 것 같습니다. 맥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의원은 두방의 맥을 짚고 여기저기 살폈으나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상하군요. 도저히 병의 원인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괴이한 병은 난생 처음 봅니다. 의원마저 손을 쓰지 못하자 선옥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두방이 알아누워 쇠약해져 가는 동안 춘애의 안색은 전보다 더욱 밝아졌고 알 수 없는 묘한 미소를 짓는 듯 했습니다. 두방이 일을 못하게 되자 집안 살림은 더욱 어려워졌고 선옥은 어쩔 수 없이 동량이라도 얻어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간신히 동량밥을 얻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선옥은 마을 어기낡은 정자에서 쓰러져 있는 한 노인을 발견했습니다. 노인의 모습에 자신의 처지를 잊고 안타까운 마음이 든 선옥은 자신이 얻어온 동량밥의 절반을 노인에게 나눠주었습니다. 할아버님, 이것이라도 드시고 기운 차리십시오. 아가씨의 선심 덕분에 목숨을 건졌구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꼬. 노인은 자신의 안주머니에서 작은 손거울 하나를 꺼내 선옥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것은 신비한 거울이니 잘 간직해 두시오. 언젠가 꼭 필요할 때가 있을 것이오. 집에 돌아온 선옥은 노인이 준 거울을 꺼내 조심스럽게 자신의 얼굴을 비춰보았습니다. 거울 속에는 지금의 수척한 모습 대신 말끔한 관복을 차려입은 단호하고 강인한 눈빛의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대체 뭐지? 그날 밤 깊은 생각에 잠 못 이루던 선옥은 조심스럽게 두방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거울을 꺼내 잠든 두방의 얼굴에 비춰보았습니다. 그러자 거울 속에는 지금의 병약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건강했던 시절의 듬직하고 잘생긴 사내의 모습이 생생하게 나타났습니다. 오라버니, 건강했던 그때의 모습. 그때 문득 선옥의 뇌리를 섬뜩한 의문이 스쳤습니다. 오라버니가 병든 이후 기뻐하는 듯한 춘애의 진짜 모습은 과연 무엇일까? 선옥은 숨을 죽이고 잠든 춘애의 방에 들어가 떨리는 손으로 거울을 춘애의 얼굴에 조심스럽게 비춰보았습니다. 순간 선옥은 온몸에 털이 쭈뼛서는 듯한 공포감에 휩싸여 저도 모르게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춘애의 모습은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거무튀튀하고 징그럽게 생긴 거머리 같은 형체가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황급히 방에서 뛰쳐나온 선옥은 그날 밤 한숨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동이 트자마자 선옥은 노인이 있던 정자로 다시 찾아가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노인장. 대체 이 거울이 무엇이옵니까? 제가 본 것이 어찌 사람의 모습일 수 있단 말입니까? 아가씨, 그 거울은 그 사람의 진실된 본 모습을 보여주는 거울이라 하지 않았소이까? 그대가 본 것이 바로 진실인 것을. 노인은 자신이 과거 명나라를 오가던 역관이었으며 이 거울은 세상 모든 요물의 허상을 꿰뚫어 본 모습을 비추는 물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선옥은 떨리는 목소리로 춘애가 거울의 거머리의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아가씨가 본 것이 틀림없소. 예로부터 거머리 같은 요물들은
젊은 사내의 양기와 피를 빨아먹고 사는 것들이요. 그 춘예라는 여인은 사람의 형상을 한 요괴이며 틀림없이 도련님의 양기를 빨아먹어 병들게 하고 있는 것이요. 그렇다면 어찌 해야 한단 말입니까? 노인은 주먹만 한 짱돌 하나를 선옥의 손에 쥐어주며 마지막 방